안녕하세요. 저는 경기도에 살고 있는 만 61세 노인입니다. 특별한 재산은 없고 살고 있는 6억 원 아파트와 남편이 은퇴 후 프리랜서로 일을 해서 월 소득은 3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알베르토 쌤, 궁금한 게 있어요. 같은 단지 같은 평수에 사는 후배인 남편은 직장에서 월급을 300만 원 정도 받고 있는데 건강보험료를 매달 11만 7천 원 내고 있거든요. 그런데 왜 남편이 프리랜서인 우리 부부는 건강보험료를 39만 원이나 내고 있는 건가요? 물론 직장 가입자는 회사에서 50%를 내준다고는 하지만 그걸 감안하더라도 저희 부부가 2배 정도 더 내고 있는 거잖아요. 이거 뭔가 잘못된 것 아닌가요? 알베르토 쌤, 시원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셨습니까? 행복한 인생의 맛 알베르토입니다. 2022년 현재 대한민국의 건강보험료. 왜 은퇴를 하고 지역가입자가 되면 건강보험료 폭탄을 맞아야 하는 걸까요? 오늘 아주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오늘 의뢰인 부부와 후배 부부의 건강보험료 납부 상황을 비교해 보면 의뢰인 부부께서는 현재 시가 6억 원 아파트에 살고 계시고 소득은 남편의 프리랜서 소득 월 300만 원이 전부입니다. 또한 후배 부부는 의뢰인 부부와 같은 단지 같은 평수에 시가 6억 원 아파트에 살고 있고 소득은 남편 월급 300만 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왜 건강보험료는 11만 원 대 39만 원? 이렇게 엄청난 차이가 나는 걸까요? 그럼 2022년 현재 직장 가입자와 지역 가입자의 건강보험료 계산 방법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직장 가입자는 소득에 대해서만 건강보험료를 부과합니다. 직장 건강보험료를 구하는 공식은 보수 월액의 건강보험료율 2022년 기준 6.99%를 적용하면 건강보험료를 구할 수 있고 건강보험료의 장기요양 보험료율 12.27%를 적용한 금액을 더하면 되는데요. 후배 부부의 직장 건강보험료를 계산해보면 보수월액 300만 원에 건강보험료율 6.99%를 곱하면 20만 9,700원이고 건강보험료 20만 9,700원에 장기요양보험료율 12.27%를 곱하면 2만 5,730원. 두 금액을 합하면 건강보험료는 23만 5,430원입니다. 그런데 직장가입자는 회사와 직장이 반반씩 부담하게 되므로 후배 부부가 매달 납부하는 최종 건강보험료는 11만 7,715원입니다. 그럼 이번엔 의뢰인 부부의 지역 건강보험료를 계산해 보겠습니다. 지역 가입자는 직장 가입자가 소득에 대해서만 건강보험료를 부과하는 것과 달리 소득, 재산, 그리고 자동차에 건강보험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소득 97등급, 재산 60등급, 자동차를 11등급으로 구분하고 각 등급의 점수를 모두 합한 값에 2022년 기준 205원 30전을 곱하면 건강보험료를 구할 수 있는데요. 먼저 오늘 의뢰인 부부의 소득, 월 300만 원의 소득 점수는 1066점입니다. 다음은 재산 점수, 즉 시가 6억 원 아파트의 재산 점수를 구해야 하는데요. 재산 점수를 구하려면 6억 원 아파트의 과세 표준액을 알아야 합니다. 과세 표준액은 재산세의 기준이 되는 금액으로 시가의 약 42%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6억 원 아파트의 과세 표준액은 약 2억 5,200만 원이고 재산 점수는 637점입니다. 그럼 이제 소득 300만 원의 점수 1066점에 과세 표준액 2억 5,200만 원의 재산 점수 637점을 더하면 1703점이고 여기에 205원 30전을 곱하면 건강보험료는 34만 9,626원입니다. 이제 장기요양보험료만 구해서 더해주면 되겠네요. 건강보험료 34만 9,626원에 장기요양보험료율 12.27%를 곱하면 장기요양보험료는 42,899원. 여기에 조금 전 구했던 건강보험료 34만 9,626원을 더하면
오늘 의뢰인 부부가 매달 납부해야 하는 최종 지역 건강보험료는 39만 2,525원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지역가입자만 재산의 건강보험료를 부과하는 건가요? 지역가입자는 자가, 전세, 월세를 가리지 않고 본인 명의로 된 주거지가 있다면 무조건 건강보험료가 오릅니다. 주택담보대출, 전세대출금이 있어도 절대 깎아주지 않거든요. 직장가입자가 월급 이외에 수십억 원에 이르는 아파트와 부동산이 있어도 건강보험료에 아무런 영향이 없는 것과 비교한다면 너무나 불합리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지역가입자의 재산과 자동차에만 건강보험료를 적용하게 된 이유가 있습니다. 예전에는 지역가입자인 자영업자, 프리랜서 등의 소득을 제대로 파악하기 어려운 때가 있었습니다. 고의로 매출을 누락시키고 세금 신고도 제대로 안 하고 지역가입자에게 건강보험료를 부과해야 하는 입장에서는 정확한 소득 파악이 어려웠기 때문에 난감할 수밖에 없었겠죠. 그래서 소득으로 형성했을 것이라고 예측할 수 있는 재산과 자동차의 건강보험료를 부과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세상이 바뀌었습니다. 2022년 현재 대한민국의 자영업자들은 세금 계산서, 카드, 현금 영수증 등 90% 이상을 성실히 신고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굳이 지역가입자의 재산과 자동차에 건강보험료를 부과해야 할 이유가 있을까요? 이제 자영업자, 개인사업자의 소득은 국세청에서 대부분 파악하고 있고 이렇게 만들어진 자료가 매년 10월 건강보험공단에 제공돼서 11월 지역건강보험료에 반영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제는 유럽의 복지 선진국처럼 소득 위주의 건강보험료 부과 체계로 변화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저희 부부는 올가을부터 국민연금을 100만 원 정도 받을 예정인데 여기에도 건강보험료가 부과되나요? 네, 현재는 국민연금의 30%의 건강보험료가 부과되고 있지만 7월부터 건강보험료 2단계 개편안이 시행되면 국민연금의 50%의 건강보험료가 부과됩니다. 따라서 내년 11월부터는 국민연금으로 인해 의뢰인 부부의 건강보험료가 인상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참 어이가 없네요. 요즘 편의점에서 생수한병을 사도 카드로 결제하는 세상인데 소득 외에 살고 있는 집과 국민연금에도 건강보험료를 부과하다니 정말 너무하네요. 은퇴한 노인들에겐 점점 살기 힘든 세상이 되는 것 같아서 속상합니다. 아무튼 오늘 명쾌한 설명 감사드리고 더 좋은 방송 기대하겠습니다. 기초연금 10만원 인상하고 생활안정자금을 지원하는 것보다 은퇴한 어르신들께 정말 도움이 될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상식이 통하는 세상이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도 알베르토가 어르신들의 행복한 인생 2막을 응원하겠습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 좋아요, 구독, 그리고 알림과 공유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